날씨도 맑고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수행의 힘으로 날씨도 바뀌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경전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나옵니다. 보통 신통이다 이러면 육신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육신통에 속하지 않은 신통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쌍유따니까야에 보면은 어느 스님이 이 날씨를 변화시키는 그런 게 나옵니다. 아주 날씨가 더운 날씨였는데 그 스님들 위해서 하늘을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비를 보슬보슬 내리게 만드는 그런 신통을 부리는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경전에. 그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죠? 제가 걷기 명상 하기 전에 왜 또 잠기지? 이거 신통인가 보네요, 그죠? 저절로 이게 저절로 잠기는 거 보니까 이게 신통입니다, 이게. 손도 안 댔는데 저절로 커튼이 열렸다 닫혔다 또 열리네, 그죠? 해천거사님이 신통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걷기 명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걷기 명상은 걸으면서 하는 명상법입니다. 사실 명상을 하는 자세는 흔히 얘기해서 행주자화에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 번뇌가 앉아있을 때 일어나고 걸을 때는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걸을 때도 이런 번뇌에 대처할 수 있는 명상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의 방법이 있는데요. 걷기 명상은 원래 빨리어로 잠깐만 합니다. 잠깐만. 이 걷기 명상은 부처님 당시부터 아주 부처님을 비롯해서 부처님의 직제자들 그리고 많은 수행자들이 했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주로 새벽에 일어나서는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 제자들도 그렇고 걷기 명상을 자주 하셨습니다. 새벽에 좀 졸리니까 그렇겠죠. 또는 밤늦게 또 걷기 명상을 하셨고요. 그런 걷기 명상을 하는 그런 광경들이 경전에도 제법 나옵니다. 사실 저희가 앉아서 하는, 흔히 명상하면 앉아서 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해서 걸으면서 하는 것은 조금 앉아서 하는 명상보다 조금 떨어지는 명상, 이루 명상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명상법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좀 여러 가지 명상법을 익혀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식을 할 때 그렇잖아요. 음식을 할 때 이런저런 양념들이 적절하게 비율에 맞게 들어가야 음식 맛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다고 해서 국을 끓일 때 고추장만 넣어서 국을 끓이면 그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죠? 나는 좀 짠 걸 좋아한다는데 소금만 잔뜩 집어넣으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 어떤 양념들이 적절한 비율에 맞게 조화를 이뤄야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내 마음 상태에 적절한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명상을 해야지 명상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걷기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이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일단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력이 필요한 명상입니다. 앉아서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았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게을러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다 하겠다 보면은 움직이기가 싫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조금 게을러질 수 있는 명상법입니다. 근데 걷기 명상은 게을러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좌선을 할 때는 아무래도 고요하게 앉아있다 보니까 신체적인 자극도 없고, 그리고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소리의 자극도 없고, 눈을 감으니까 보이는 것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걷기 명상은 걷는 것 자체가 신체적 자극이 있고, 걷다 보면은 눈을 떠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뭐 밖에서 명상하다 보니까 소음도 좀 많이 들릴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 감각 자극들을 속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앉아서 하는 좌선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금 힘든 환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알겠지만은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얻어진 것은 힘이 있잖아요. 그죠? 쉽게 얻어진 것보다. 마찬가지로 걷기 명상도 이런 약간 자선보다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이런 걷기 명상을 잘 개발하면은 그 명상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을 통해 생긴 정진과 산매는 그 힘이 강하고 지속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자선에 생긴 것보다. 그래서 이게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면면한 그 힘이 있습니다. 이 걷기 명상을 통해서 산매를 개발하고 수행을 개발하면. 그리고 좌선만 너무 하다 보면 소화도 안 되고 그 건강도 해칠 수 있는데,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다 보니까 이런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걸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에 갈 때도 걷고, 어디에 뭐 슈퍼에 갈 때도 걷고, 아파트에 올라갈 때도 걷고, 걷는단 말이죠. 근데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걸으면서 조금 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호흡이라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섬세해서 걸으면서 하면은 호흡보다 다른 자극이 더 두드러집니다. 근데 걸을 때는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발의 땅에 닿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걸을 때 두드러진 자극의 주의력을 두고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뭐 걸을 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걷는데. 걸을 때 노는이 뭐 합니까? 노는이 염불 한다고 노는이 우리 걷기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발걸음을 걸을 때. 그러니까 아주 일상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버리는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아주 쉽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호흡 명상, 좌선을 하면서 하는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흡 명상이라는 명상 주제가 되게 섬세합니다. 제가 자연호흡 그대로 그 대상으로 해서 호흡을 알아차리라고 하지만은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호흡을 자유롭게 알아차리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 자체가 섬세해서 섬세한 대상은 아주 섬세한 정도의 알아차림, 싹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그 정도 깨어나서 아주 섬세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호흡을 그 섬세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칼질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칼질을 할 때도 그냥 무를 크게 조각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무를 다 이제 아주 균일하게 채를 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을 그냥 큰 두 조각, 네 조각 내는 이런 기술하고 무를 아주 일정한 크기로 아주 잘게 채 써는 데는 그런 칼 다루는 능숙함이 정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섬세한 호흡을 다루기 위해서는 아주 능숙한 그런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걷기 명상의 대상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입니다.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에 닿는 줄 알고 처음에는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줄 알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은 호흡보다 좀 거친 대상입니다. 거친 대상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아주 섬세한 정도의 마음 챙김까지는 없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기에는 오히려 쉽습니다. 왼발이 땅에 닿으면 처음에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에 닿는 줄 알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줄 알고. 쉽죠, 그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고,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고,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고. 만약 딴 생각이 있으면은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는 걸 못 알아차리고, 딴 생각 하다가 몇 걸음 걷고, 그 다음 다시 발을 알아차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알아차린 즉시 다시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쪽으로 주의력을 두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라는 대상은 좀 거친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우리가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걷기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점점 여기서도 마음 챙김이 개발됩니다. 아주 깨어나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걷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아주 거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난 다음에 좌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좌선을 해서 호흡 명상을 하기 힘든 분도 걷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어느 정도 다듬고 개발한 다음에 좌선을 하면은 굉장히 그 좌선이 쉽고 호흡 명상이 쉽게 되는 경험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걷기 명상을 통해서 거친 어떤 마음의 탐진치를 가라앉혔기 때문에 좌선을 해서 좀 더 섬세한 수행이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병행을 해가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걷기 명상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은 결국은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그 원함과 불만족, 실함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걷기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호흡 명상을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몸과 마음이 긴장을 풀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긴장을 싹 풉니다. 마음에 어떤 짐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놓는 거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립니다. 생각도 버리고서 지금 이 순간에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만을 알아차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주의력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두는 겁니다.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을 알아차리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생각이라면 생각을 슬쩍 버리고서 다시 주의력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다 두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주의할 게 뭐냐 하면 걸을 때 주위로 둘러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보통 걷기 명상을 하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걷기 명상을 몇 걸음 하다가 그 다음에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걷기 명상이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산책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걷기 명상 하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경주월드도 보고 보문단지 호수도 보고 앞에 사람이 뭐 입고 있나 이런 것도 보고 이런단 말이죠. 고개를 막 이렇게 왔다 돌리면서 그러면 그게 걷기 명상이 아닌 산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의력을 항상 여러분 걷기 명상할 때 주위에 두는 게 아니라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면 안 됩니다. 고개 들지 말고 시선은 한 앞에 2m 정도 앞을 봅니다. 땅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위를 안 보겠죠, 그죠? 너무 정면으로 보면은 일로 보게 되고, 주위를 돌려보면 옆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시선을 한 2m 정도 앞 정도 슬쩍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뜨고, 그러면서 걷는 겁니다. 걸을 때는 자연스러운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빨리 걷잖아요?
빨리 걸으면 빨리 걷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빨리 걸어야 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걸으면 너무 천천히 걸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걷기 명상할 때 자연스러운 속도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걸을 때 정식으로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차수를 합니다. 차수입니다. 차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손을 덜렁덜렁거리면 이게 손이 왔다 갔다 하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수를 딱 하면은 팔이 이제 이래 덜렁덜렁거리면서 그런 느낌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데 걷다 보면은 손이 시렵기도 하고 지금 추워서 때로는 평소에 수행하다 보면 눈이 또 신경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굳이 차수를 안 하셔도 되고 좀 손이 시려우시면은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걷는다거나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정말 딱 그런 걷기 명상에 적절한 환경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차수를 하면은 굉장히 명상을 하는데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약간 앞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죠.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왼발 오른발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처음에 욕심을 안 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점점 마음이 깨어나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탐진치, 다른 잡념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까지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 그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까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린다고 했잖아요. 잠시 놓치지 않고. 그렇게 걸을 때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의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릴렉스하고서 왼발과 오른발, 이 땅에 닿는 느낌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서 걷기 명상을 함께 할 텐데요. 걷기 명상하면서 내가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한 발도 놓치지 않고 내가 저희가 걷기 명상하는 동안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고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까지는 허용을 하고 왼발이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왼발과 오른발을 놓치지 않고서 전체를 한번 알아차리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걷기 명상을 하고 와서도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말도 못 하잖아요. 그죠? 걸으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면서 걷잖아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의 주의력을 두십시오. 그리고 식당으로 갈 때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다가 주의력을 계속 둬보시고, 그리고 그 방 안에서 걸을 때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의 주의력을 두시면서 내가 걸을 때는 언제나 내 주의력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두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좌선할 때뿐만 아니라 걸으면서도 그 명상의 모드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방해하는 사람 없으니까 아주 좋은 기회니까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네.